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강남 설해마을에서 건축 설계하고 있는 건축사 최동규입니다. 오늘 사실 제목이 교회 건축인지 교회 건축이라고 했는데 아마 받아보신 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관계가 없는 자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교회 건축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의 유의라고 그러면은 공간이 춤을 춘다는 뜻인데요. 그 다음 이제 공간의 구석. 사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구석되고 그래서 구석이 뭔지는 아시겠죠. 수갑 차고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근데 공간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방도 저 도어노브를 잠그는 순간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구속된 상태가 되는 거죠. 저 문을 따고 나가기 전에. 밖에서 잠그는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는가 하니 제가 1997년 만 50이 되는 해 제 사무실을 제 집을 처음 지었어요. 그것도 금요일날 그 중개소에 가서 지적도를 보자마자 건축 법규상 굉장히 유리한 거라는 걸 금방 알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희 경남 아파트를 가고 일요일날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집을 짓기를 원했었는데 그쪽에 도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남의 건축을 설계해줄 때는 뭐 멋있게 하고 뭐 중간에 공간도 뚫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게 하게끔 유도를 하다가 막상 제 집을 짓게 되니까 욕심꾸러기가 됐어요. 그래서 온통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고스란히 다 짓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300%가 아니고 250%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1종 300에서 250으로, 2종은 250에서 250, 중간에 있는 집들은 3종은 150%.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있던 건축주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이 150%분이 못 짓는다고. 좀 설해마을에도 그런 집들은 절대 팔지도 않고 거래도 안 돼요. 왜냐? 속에 불이 나 있어요. 왜 내 집은 500이 못 지어?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 집은 300%를 욕심부려도 다 채운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옥상에 좀 발코니가 있는 것도 이 사선 제한 때문에 조금 나온 거지 제가 그걸 뭐 주고 싶어서 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살다 보니까 밑에는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요 5층, 6층이 이제 저희 집인데 요새는 연휴가 길어서 추석 때나 이럴 때 보면 닷새니 막 놀 때 이 건물에 제가 한 이틀이나 사흘째 되면 제가 못 견뎌요. 이 집에서 답답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집에서 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했어요. 원인이 뭐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용적률 300%를 시도하고 최대한의 면적 확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로 봉투처럼 공간을 봉투에다 꽉 쌌다. 우리 마트에서 그 물건 잔뜩 사올 때도 봉투에 싸듯이 이게 결국 공간이 있지만은 봉투에 싸서 내가 갖고 있는 것뿐이다. 콘크리트 월이죠. 종이가 콘크리트 월로 바뀌었다고. 2박 3일 연휴 휴식 불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한 게 전두환 대통령은 요즘도 좀 뭐 불려다니시고 그러지만 옛날에 독방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요 방에서 뭐 자고 뭐 배설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작은 방에서 모조리 다 하고 밖에는 게다가 감시원도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배설 식사 문은 딱 한 개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고 이런 것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처음에 그 혼자 살 때는 원룸에 살다가 또 좀 승진해서 돈을 벌면
방이 하나 더 있는 걸 살고 이렇다 하더라도 요 문을 잠그는 순간 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서양식 그러니까 아까 그 감옥은 요거보다 더 줄인 건데 단지 그 쇠창살이 없고 그렇다 뿐이고, 그러니까 뭐 100평 빌라라도 현관문 하나로 통제되는 그런 집이라는 사실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여기서 좀 덜 답답한 건 넓다는 거 하나뿐이지 이렇게 넓은 집에 살아도 한 일주일 이상 거기 있으라고 하면 못 견디거든요. 견디는 시간이 좀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구속된 상태를 해방시킬까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제가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이 배를 타고 굉장히 장시간 갔어요. 그럼 여기서 자고 먹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바다에 떠 있는 건축이에요. 건축이 움직이는 거죠. 요즘 크루즈가 마찬가지인데, 그때 영화를 찍어도 모조리랑이 대표에서 찍고 그렇지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관광차 배를 탔어요. 호수에. 근데 사람들 행태를 유심히 봤더니 모조리 이 데크로 가지 타자마자 객실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욕심스럽게 그 위로 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딘가에 꼭 폐쇄되는데 갇혀있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본능적으로. 단지 이제 들어갈 때는 야 춥다 들어가자. 춥기 때문에 들어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꼴부제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는 이 명작품이라고 하는 사고화서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해소했나 봤어요. 여기서도 보면 심지어 이건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차도 그러니까 후진해서 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인데, 이게 거실이면 이렇게 바깥에 이만한 양만큼 5개 공간이 또 있고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고, 아까 그 타이타닉 배랑 이거랑 배는 흘러가는 거지만 이거는 땅에 박혀있는 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깥의 공간이죠. 그럼 우리나라 선조들도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보니까 바깥에서 이제 뭐 술이 취했든 뭐 했든 그 무한대의 공간에서 막 흐느적거리고 오다가 여기 들어오면 살짝 압박을 주죠. 이제 갇히기 직전이에요. 그럼 이제 대학문이 두 짝으로 돼 있어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한대의 넓은 공간에서 살짝 쪼였다가 다시 풀어줘요. 마당에서. 그러니까 그게 쿠션이 있는 거죠. 한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서 대청 쪽으로 보면 여기도 또 시선이 뒤로 꽂히고 나가고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어요. 문도 다 열리게 돼 있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대도를 거쳐서 마루로 올라가고, 또 이쪽에 또 어떤 경우는 장지문 2개가 있어서 이렇게 느슨하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어흠 하고 기침하는 이유가 나 들어가니까 너네들 혹시 뭐 그런 식으로 신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처음 제가 맡은 일이 분당에 있는 예수선방교회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 교회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 위원장으로 중앙대학교 교수님인가 그런 분이 돼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재래식 교회의 모습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덩치가 큰 거, 그 높은 거는 뒤로 보내고, 이쪽에 이제 공원처럼 돼 있었는데 그쪽은 교수님대로 오픈해둬라. 어떻게 보면 누구 건축가가 코치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건물은
그 본네트 뚜껑을 연 그 자동차처럼 교회의 상징성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크가 타이타닉 배처럼 데크가 계속 있죠. 갇혀있다가 풀리고, 갇혀있다가 풀리고, 갇혀있다가 풀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상시에도 언제든지 이 정도에서는 그냥 다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6층에서는 또다시 인공마당을 형성해서 여기는 다시 새로운 당. 여기는 설령 좀 열려있다 하더라도 차도 지나다니고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는 휴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 휴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오픈돼서 요건 마치 우리 정자처럼, 보통 부잣집들도 별채를 하나 만들거나 정자 같은 데는 거기서 시도 읊고 가무를 읊으면서 그 방은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아요. 가재도구도 없이.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독차지할 수도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1층, 2층, 3층, 여기서 보면 1층, 2층 이런 식으로 전체는 크지만 여기서 다시 땅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신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시선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그 가족들 전부가 그 예배를 보더라도 이따 예배 끝나면 여기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제일 좋은 장소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조우가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데크가 깔려있죠. 마치 그 배처럼. 그래서 제 건물 중에서 교회가 많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건축은 사람들이 왜 지을까? 그리고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용입니다. 쓸 용자. 쓰기 위해서 지어요. 그림은 자기가 누구 주지 않거나 혼자서 그냥 그릴 수 있고, 작곡도 자기가 하지만 아무리 작은 2평, 3평 아니면 10평짜리 집이라도 필요 없는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는 사용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User is 이게 잘못됐습니다. User is a specialist in use. 이거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사용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설교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몇 평이에요? 그러면 그 평수에 대해서 즉시 대답을 하는 분이 참 드물어요. 그만큼 그 계량을 해서 말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가 쓰는 안방이 몇 평이야? 그러면 그걸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 목사님이나 건축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몇 명이 들어가서 있죠? 그럼 50명. 그럼 새로 지으면 몇 명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70명. 그렇게 사람 수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너무 쉽게 얘기해요. 왜냐? 자기가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숫자가 나오면 그걸 면적으로 치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 전문이니까, 그래서 잘 하는 걸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마디가 돼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 이사가 되고 세간사를 다 풀어놓으면 컨테이너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볼륨이 되듯이,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모이면 1000평이 되든 500평이 되든 그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건축가가 드디어 나타나서 필요한 거죠. 그냥 다 모여서 지었을 때 멋있어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되고, 상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 전문가들에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사건인데 우선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아주 옛날에는 설계를 하는 거랑 짓는 거랑 구분이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그냥 옛날에 사실 도산서원 같은 경우도
퇴계 이황이 나 몇 칸짜리 집이 필요해 그러면 목수가 이렇게 지어줬지 설계라는 직업이 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옛날에 집을 짓다가 만약 그 집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에 보니까 그 시공자도 죽였다는 겁니다. 너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상 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미가 왜 필요한 거 하니 사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집은 뭐 이렇게 졌어 하고 욕을 하거나 이 집 멋있는데 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도록. 왜냐하면 일단 건물은 웬만한 돈으로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 눈에 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봤어요. 병원 근처를 지나가는데 환자가 환자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링게르병 끌고서 횡단보도 건너가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마구 지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도 보면은 뭐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도 국부인으로 건물을 여러 개 짓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물이 그만큼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한테 갈 때는 이 사람이 내 위암 수술에 있어서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것만 중요하지. 뭐 삼성병원에서 위암 수술하는데 견적받거나 아산병원에서 견적받아서 싼 데로 가서 수술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가 내 병을 확실하게 고쳐줄 만한 신뢰가 가는 사람을 택하는 건데 건축은 만만해서 아무나 막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건물이 뭐 잘못 지었다고 아파하느냐. 단지 불편해도 사람들이 다 그걸 참는데 이권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집은 그 다르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자기 사건을 완전히 구속 직전의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듯이 정말 멋있게 근사하게 해준 건축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1980년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신사동에 있는 성악회를 설계할 찬스를 갖게 됐어요. 또 굉장히 저로 봐서는 일생의 운인데 그 당시 성악회 박선희 목사님도 유명해지기 직전이었어요. 압구정동 아파트 건너편의 상가에서 한 300~400명 데리고 있는 그 부흥을 하는 초기 교회였는데 나날이 신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여기가 과수원이었습니다. 대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선희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최 소장, 교회는 이런 데다 짓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단독주택들 많이 사는 그 강북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15평에서 18평, 20평에서 25평 옮겨 다니는데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었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이거 설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그때 제가 이게 준공됐을 때가 33이니까 이거 설계를 맡았을 때는 31살이나 2살뿐이 안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제가 이제 공단사 김승훈 선생님 사무실에 2년 반인가 있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길을 쓰고 이 설계를 내 나름대로 잘해놔도 10년 지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호가 바뀌어서 그게 부시고 다시 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그 당시 핀란드에는 알바알토라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엄청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 있었으면 그분 밑에 가서 배우고 싶을 정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곽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음향에 좋은 공간을 원하지 모양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구멍에서 소리 나듯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알바알토 책을 계속 뒤져봤더니 그분도 교회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된 게 폴크스바겐 랜드는 동네에 데트메로데 처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군에, 뭐 요새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BMW나 벤츠도 새로 나온 차를 사가지고 군내에서 어떻게 했나 만들듯이, 저는 그 알바알토의 데트메로데 처치를 군내에서 그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이 창문 모양까지도 똑같이 했어요. 앞면 몰수하고.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나는 누구한테 엎혀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실력 가지고 이걸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저 이제 둘째 아들 밤에 들어갔더니 헨델, 루벤스, 밀레 뭐 이런 위인전들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밀레는 루벤스 그림을 초기에 계속 똑같이 카피해 본 게 있고, 그 다음에 헨델은 바하의 악보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해서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김건모는 마이클 잭슨 그 춤을 계속 흉내내다가 거울을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작고 땅따먹혀서 다 집어치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이걸 아예 노골적으로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축가들이 저한테 아무 소리는 안 해요. 제가 뭐 이걸 창작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으면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알바알토라는 분도 이게 뭐가 되냐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상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그 알바알토는 이 등기구까지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도 그분의 그 가르침대로 저도 이 등기구를 디자인해서 직접 달았었어요. 이거는 이제 음향 조정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알바알토는 또 햇빛을 엄청 소중히 여기서, 핀란드가 그렇게 햇빛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핀란드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름철에 가도 화나다가 금방 꾸물꾸물하고 비가 뿌린다든지 그 북불아빠가 대부분 날씨가 그래요. 그래서 햇빛에 굉장히 인색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살갗도 희고 그런 게 햇빛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햇빛을 이제 그분 작품에서는 천창이라든지 그런 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이 몇 년 지나다가 신자들이, 이게 1200명 수용인데 급속히 늘어나가지고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생겼어요.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을 계속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엄청 머리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있던 건물에 이 뒤를 늘리고 옆을 늘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규모 성형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늘어나고 저쪽으로 판판 늘어나고. 그래서 보시면 속에 요거 하나뿐이 없는데 여기 하나가 더 3개가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감쪽같이 더 늙어서 2,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서 보면은 어디에서 연결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감쪽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증축을 반대했던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먼저 있던 교회가 상당히 그 밸런스나 균형이 잘 맞아 있었는데 그렇게 증축을 하면 조화가 깨지는 거 아니냐, 상당히 그 어려운, 제가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있던 양목도 키가 줄거나 키가 늘거나
팔이 길어지면 단을 내서 수리를 해서 쓰는데 집도 마찬가지다. 약간의 조화가 깨진들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초기 모형에서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이 내부 형태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껏 이게 부서지지 않고 30년이 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면 침대라는 것이 잠을 유도하는 하나의 게이트더라고요. 들어놓 있으면 어느새 자기 때문에 침실이 좋은 방향을 차지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 보는 거, 1000명이 들어가서 예배 보는 건 세뇌당하는 거예요. 좋은 세뇌가 있고 나쁜 세뇌가 있죠. 그렇다면 거기서 뭐 햇빛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를 제일 좋은 데로 남향으로 하자 이런 작전을 세웠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설계를 할 때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논리가. 이를테면 머리가 조금 아파서 내가 아무래도 감기 먹었대. 약국에 가서 감기약 주세요해서 먹었어요. 근데 안 나. 그럼 조금 겁이 나니까 동네 병원에 가요. 감기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마를 짚어보든지 하고서는 뭐 주사를 한 대 놔주든지. 그런데도 안 나요. 그럼 이제 겁이 나죠. 그럼 큰 병원에 가. 그럼 큰 병원은 당연히 뭐 CT고 MRI고 뭐 모조리 다 해서 당신은 감기가 아니고 콩팥에 결핵 때문에 이렇게 열이 나고 그랬던 거야 하고 숨어있는 병을 알려주죠. 그래서 저는 설계는 상당히 이성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조그만 대지에 작은 주택을 질 때는 옮치고 뛸 수가 없으니까 분석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지만 한 2000평 되는 데다가 40평짜리 집을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놓을까, 가운데다 놓을까, 끝에다 놓을까, 어디다 놓을까 그거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분석은 참 잘하는데 보면 모조리 다 그 분석하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유학은 갔다 오지 않았지만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치 그거는 또 근데 분석만 하다 보면 건물이 또 재미는 없어져요. 그래서 자동차도 넓은 사막에서 시속 500km까지 가는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늘로 날르지는 못해요. 근데 거기에 날개만 갖다 달면 200km만 해도 하늘로 날아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계속해서 서치하는 거는 분석이고, 그 다음에 분석이 웬만큼 끝나면 하늘로 날으면 그 다음부터는 포에지에 시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서 그렇지, 소프트웨어서 그렇지, 이 두 개가 결합한 건강한 것만이 정말 가치가 있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멋있는데 불편해요. 시간이 지나면 싫어져요. 왜냐면 친구 사이에도 계속 편안한 사람이 오래가지 가끔가다 뭐 말을 까칠하게 한다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랑 멀어지듯이 건물도 엄청나게 편안하면서 아름다움을 갖춘 건물만이 계속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알바한테서 배운 건데 우리는 보통 기둥은 네모 반듯하고 수직으로만 서 있는 멋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분은 기둥도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둥하고 고가 이렇게 늑골처럼 마치 공룡의 뼈처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햇빛도 이 속까지 계속 깊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건물도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엄청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 들어와서 사진에 그 윤곽이 잘 안 나올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깊이 있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은 정전이 되면 캄캄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든지 정전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다 천창이에요. 불이 아니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습니다. 이것도 이건 이제 교회당인데 천명이 들어가는 예배다. 여기도 다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햇빛이 퇴근하면 인공조명이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알바알토 선생이 그렇게 섬세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이 좋아서 그분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알바알토라는 분한테 빠져있던 시간이 한 15년인데 그래서 저는 설계를 맡게 되면은 꼭 알바알토라면 어떻게 설계를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되는 그런 최면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알바알토한테서 좀 빠져나오지 그래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들었는데 조폭한테서 빠져나올 때도 그 사람이 기량이 늘어나서 능이 두목을 해칠 정도가 돼야 나온 거지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자연히 나올 때가 있겠죠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사동 사거리에 있던 BK 성형외과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인 원래 그 남자분은 유화산업이라고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인데 그냥 건물을 그냥 심플하게 지어주기를 원했는데 그 부인이 불란서 대사 딸이셨어요. 그래서 불란서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난 그딴 건물 안 지어.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 건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래가지고 남편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정말 멋있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짐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생각난 거는 저도 알바알토가 아까 화살 쪽 얘기도 하고 천국을 따는 열쇠도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건 그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10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우리 뇌리에 각인되어 있던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첨성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첨성대 모양을 모티브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사진이 조금 왜곡됐지만 그다음에 그 위에 있던 거는 떡시루 2개. 왜 우리 고사 지낼 때 그 2개를 이제 파천원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건축주께서 괜찮다고 해서 이제 지어졌죠. 첨성대를 이미지로 한 거고. 이게 사실은 이런 이미지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장명할 때도 그런 덕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신라명가도 그렇죠. 신라는 그 992년에 역사가 있는 거고 고려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식점 중에 한정식품이 2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게 다 아주 꾀를 쓴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가 쉽게 갈까. 그런데 이제 아주 그런 걸 탈피해서 막 멋들어지게 장명하는 손무 여사라는 분이 뭐 참이슬이니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기엔 장명은 제가 보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설계한 것 중에 양평에 모세골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골 성서연구소. 저는 그래서 처음에 모세 40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이렇게 광야를 개척해 나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모사이골에 모세. 모두 다 새롭게 되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사람. 제주는 이상하거나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좀 넓진 않지만 작은 그 오픈 스페이스를 둔 이유는 이 땅의 과거를 생각했어요. 이 땅이 개발되기 직전에 논밭, 산,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한강,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도 한강 지나가면 거기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대지 않은 그 전인 미답에 그냥 그 강이 흐르고 막 이런 데였어서 이게 경계선도 없이 지금 이 도시계획과가 이렇게 다 잘라놔서 네모나게 각선처럼 다 잘라놨지 이게 자유스러웠을 때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슴이나 소를 잡아서 요리사가 그거를 뭐 부위별로 다 재단하듯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하듯이 그 전에 상태를 생각했더니 그 당시 굉장히 자유롭게
오픈 공간이었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한 기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소망교회 이후로 사실 덕을 많이 봐가지고 교회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회 목사를 딱 만났더니 5천 명이 동시에 예배 볼 수 있게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방학 전철역 바로 옆이에요. 지금도 이 건물이 잘 서 있는데, 그래서 이게 18층인가,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자기 집도 있고. 근데 이게 한 1,000명 들어가는 교회라면 그 부지가 좁은 게 아닌데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또는 교육관 이러다 보니까 이 부지는 좁은 게 될 거였어요. 그래서 저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 낸 건 뭐냐, 역도 선수 생각이 났어요. 그 무거운 역기를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교육관이 이렇게 하늘로 들려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m 열려 있습니다. 이거 장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상을 해가지고 이걸 설계한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이단으로 돼가지고, 원래 그 재단사 하시는 분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그러는 건 또 탁월한 재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이 건물을 짓던 시공자들은 거의 다 소련으로 다 나가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가 그 장신대 종합관이라고, 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신대예요. 장로의 신학교. 근데 대학교라는 명색을 가진 학교가 연건평 확보하기 15,000건이 안 돼요. 그것도 온통 경사지 투성이고 평지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한 것은, 평지에다 건물 짓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몇 개 짓지도 못해서 이 캠퍼스가 꽉 차가지고 답답해서 못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경사지에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평지는 배수대로 짓지 말자. 평지에다가. 그랬더니 좋다고. 자기네들도 캠퍼스 좁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지었던 게 이 35도 경사에다 이 강의동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종합관을 짓게 되는데, 이 종합관은 제가 정성을 아주 많이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연건평이 1,500평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이 도서관, 여기가 식당, 맨 뒤에 있는 게 강당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강당, 여기 식당, 여기 도서관, 그리고 요건 엘리베이터 한 대.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생각하는 건, 이 조그만 땅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기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식당에서 막 학생들이 막 너무 떠들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성격이 다혈진 학생이 나와서 너 좀 조용히 못해. 그래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잘못이 아니고 이건 설계가 잘못한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잘 분절을 시키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분절이 잘 돼 있는 것 중에서 개미가 생각났어요. 벌은 이 통으로 되어 있지만 개미는 머리, 가슴, 맨 밑에 그 배 뭐 이런 게 아주 정확하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제가 이 평면도 그릴 때도 개미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벌러지 같이 개미처럼 돼버렸어요. 이건 더듬이처럼 돼 있고. 이게 왜 더듬이냐면 이 산에서 오는 그 포압을 막아주기 위한 이게 옹벽이죠. 그러면 강이동이고, 또 강이동이랑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쪽으로 빈번하게 갈 때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올라간다는 거 저는 그런 거 불편한 걸 싫어요.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3층에서 그냥 연결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햇빛 가리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눈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햇빛에 의해서 속으로 들어가서 눈이 좀 깊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이 눈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햇빛이 세면 이게 모자가 없을 때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눈에 햇빛이 너무 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햇빛 가리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한 대만 놔, 그 당시 굉장히 그 경제 상태가 힘들었을 때라 무거운 거를 여기서 이 계단 올라가서 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제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듯 했죠. 요 앵글이 제일 멋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보셨던 이거는 사실 분당에 있는 소망표보다 훨씬 전에 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아주 분적이 너무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요 도서관 가운데 저도 뭐 햇빛 들어오게 하는 데는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데는 다. 그다음에 이건 강당인데 강당 뒷벽에 옹벽하고 사이에 햇빛이. 근데 햇볕이 천장에서 들어오면 이 공간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고급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은 선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뒷좌석에서도 이 천창이 있어서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떠가든지 집중이 안 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평에 있는 모세골 성서연구소 이 설계할 때 양평이 제2의 주거지로서 다 좋긴 하지만 양평에 있는 땅 중에서 북쪽으로 기울어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지를 고를 때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서 겨울에 다녔을 때 남양 쪽으로 햇빛이 다 들어왔어요. 이건 100%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북향으로 되어 있는 걸 사시면 안 돼요. 겨울에 눈도 안 녹고 굉장히 우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산 이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30-40명 들어가는 작은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도서관, 세미나실, 오른쪽에 식당 및 10커플이 잘 수 있는 숙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칙을 뭘 정해준 거니 원래 있었던 그 지형 지물을 1cm도 변형시키지 않겠다. 거기에 그냥 맞춰서 짓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왜 했는가 하니 옛날에 수덕사나 뭐 절을 지을 때도 그 당시 뭐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 삽은 있었겠지만 높이를 막 1m, 2m씩 깎아서 대형전을 앉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당시 생각을 해서 이 지형은 일체 손대지 않고 배치 않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요 위치를 봤을 때는 요 자리로서 여기다 쓰면 아주 발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았어요. 햇볕도 잘 들지.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절로 말하면 대웅전, 교회로 말하면 또 기도하는 처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연건평이 모조리 다 합치면 850평뿐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냐면 이 필지가 다 분할이 되어 있고 이 필지 통합을 해서 지을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눠서 짓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미 다 지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차는 다녀요. 왜냐하면 이사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근데 경사가 좀 심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좀 힘들면 되지 지형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 구상할 때 교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뭐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조금 힘들었었던 때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면 불 다 꺼놓고 뭐 강대상 쪽만 좀 켜놓고 좀 어두울 때인데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도 모조리 컴컴한 게 꽉 차 있으면 그 우울증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근데 조금 희미하게도 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 빛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하늘에서. 그래서 이 공간을 인지시키는 빛은 하늘에서 오고 그거까지 부족한데 땅에서 들어오는데 그 빛은 이 땅은 오염되고 더럽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피도 떨어지고 그 땅을 저주받은 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서 비치는 빛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연못을 하나 둬서 빛이 물에 씻겨서 들어오는 머시드라이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 지었죠. 그다음에 천정에도 조명등이 없어요. 그럼 밤에는 캄캄하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 공간이 혹시 알바로 시작 그 건물 가보신 분 알지만 거긴 조명기구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 파주에 있는 미메시스도 가보시면 그분은 더 철저해서 모조리 간접광만 써요. 이 방도 보니까 요거 몇 개 말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벽 뒷벽에서 천정 이것을 때려서 그 반사되는 빛으로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튀어나온 건 뭐냐? 이렇게 네모나게 됐을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웅웅거리고 울려요. 그래서 음향하는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 울리는 소리가 이 귀로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돼서 소리가 반사돼서 오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들을 이게 다 잡는 뒤에서 다 소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방이 하나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다완도가 설계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오배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동아모에 있는 물의 교회. 근데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빛의 교회라고 그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그 물의 교회도 갔는데 그 커다란 문이 열리고 우리 일행이 갔을 때 조금 얘기하는 건 너무 울려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더라고요. 그 울리는 공간 오래 못 있습니다. 절대로 우는 거여서. 그래서 여기 물을 놓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 부인이 그래요. 추석 때 달이 떴는데 그게 이쪽 벽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건 저한테는 보너스였죠. 이건 이제 아천동의 국제변호사 집인데 제가 교회만 특별히 얘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 제 설계하는 기법이 교회든 뭐든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충실하게 지을 뿐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 아천동에 굉장히 넓은 땅에 이 집지면 요게 연건평 40평 요 옆에 건 20평뿐이 못 줘요. 합쳐서 60평뿐이 못 줘요. 국제변호사가 이제 이걸 설계를 맡겨서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젊었을 때 설계한 한 15년 전에 주택을 어디서 보고 와서 마음에 들어서 왔다고 맡기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답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집은 내 마음에 들었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만들어주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어떻게 하냐고. 아주 무슨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기를 쓰고 열심히 만드는 게 당신 마음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우통버섯에 치고 씨름판에서 땅을 뻘뻘 흘리고 하겠냐. 그러니까 전체 설계비를 알려줄 테니까 계약금만 걸고 계약금만 나를 주고 그걸로 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 상태에서 이혼하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말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좋다. 그래서 그러면
동거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희한한 건 그 부인은 일체 나타나지 않고 항상 남편이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저한테 철저히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준공된 후에도 갔는데도 그 부인은 안방에서 얼굴을 피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낯가림이 심한데,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제 목표는 이거였어요. 혹시 숀 코네리라는 배우가 나온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 보시면 그게 이제 약간 추리소설 비슷한데 그 성경책에 독이 묻어있어 그걸 펼쳐보면 죽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 보면 바깥에 재료나 내부에 들어가서 재료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을 보면 성의 재료는 바깥에 돌이면 안도 돌이고 바깥의 벽돌은 내부도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우리는 바깥에는 노출 콘크리트, 내부에 들어가면 갑자기 뭐 목재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싹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파르테논 신전도 가봐라. 모조리 돌이면 돌이고 어디 가서 몰래 방화를 할 마음도 안 생기죠. 불을 지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몰래 애가 와서 장난해서 뭐 카타로 좀 이렇게 상처를 내놓는다든지,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장난했지? 그러면 그 집 자체가 벌써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바깥이나 내부나 모조리 다 노출 콘크리트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다음에 이건 농가주택이라 20평은 따로 지어야 되는데 이쪽이 거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집이랑 이쪽 집이랑 유통을 하게 서로 시설도 서로 공유하고 여기서 저쪽을 바라보든지. 그래서 이 주인이 이쪽에 가서 있고 이쪽에 가서 있고 여기서도 있고 이게 다 자기 건데 프라이버시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터서 유리로 했을 때 이쪽에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이쪽 방에서 그걸 바라보는 걸 상상했어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남의 집 같은데 자기 집이면서 멀리 있는 스탠드를. 근데 끝까지 이걸 용납을 안 해서 이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벽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해야 되는데 이제 가운데는 물을 한 거는, 근데 이 물을 많이 쓰는 게 저는 다다완도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물을 써봤지만 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절해요. 여기서 내려와서 막 이렇게 걷고 싶고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다. 장애다. 그래서 한솔 뮤지엄 가보시는 분 아시죠? 물이 너무 많아요. 저 그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희생당했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게 40평, 여기 20평.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너네들 둘이 한 가족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깨동 마듯이 뒤에도 이렇게 저걸 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공한 목수가 아주 노출 콘크리트 다루는데 재미가 들려서 요거는 그 목수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조명기구가 여기 박혀 있어요. 이거 참 노출 콘크리트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걸, 그래서 옛날에 석가탑이나 다보탑 만들 때 그 재능 있는 목수가 한국에도 있다. 근데 이분이 돼지 껍질 비계 많이 너무 좋아해서 오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요 뒤에 그 어깨동무 한 뒷집하고 뒷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분이 맨날 전이고. 그래서 이 거실도 보면 모서리 다 노출 콘크리트도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겨울에 좀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단도 이렇게 따로 독립돼서 캔틀레바를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대한사회복지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혼모가 낳은 애들을 버리면 영어는 문자 그대로 아주 갓난 애기를 갖다 이제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보호소는 보호 3대까지만 있고 거기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이 들쑥날쑥한 거, 요거는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창들이에요. 이건 어른들 창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는 거는 여기를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 일손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미혼모 애들이 건강 상태가 정상인 애들보다 건강 상태가 불량해요. 갑자기 숨을 안 쉰다든지. 그래서 저는 위에서 애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누구 언니 뭐 빨리 좀 올라와 봐, 얘가 숨을 안 쉬어라든지 그랬을 때 뭐 밑에 층 내려가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밑에다 대고 소리 질러서 헬프를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푸는 거죠. 위에서는 빛이 들어오고 이거 불 안 켜도 웬만한 데는 다 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애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있던 데를 와서 봤을 때 그 시설들이 제법 괜찮네라는 그런 금지를 주고 싶었어요. 이건 고3 때까지 이 몸은 일시보고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앞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만든 거는 요게 비닐 우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사실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애를 누가 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와요. 강보에 싸서. 그런데 그날 비가 몹시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준다든지 그러고서 급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우산 안 쓰고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상도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그 말 감동적이었는지 좋았더라고요. 이거는 복지교회라고 그 모든 교회에 보면 여전도사 분들이 있어요. 여전도사 중에는 결혼한 분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모여 사는 용문에 여전도회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돈은 별로 없지만 땅은 많아요. 왜냐하면 기증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요 집은 제가 새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요 집을 제가 성형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이 형편없다. 그럼 부시고 다시 짓자. 안 그래요. 이 집도 불편은 해도 살게는 돼 있어요. 들어오면 잠잘 수 있고 화장실도 다 있고. 그래서 요거를 수술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병문이 생긴 거예요. 요 집은 튀어나온 것만큼 이렇게 그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덧문이 있죠. 아까 그거랑 구조는 똑같고 이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데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앞에 뇌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건물로 수술한 거죠. 그러니까 행사가 없을 때는 저렇게 잡아놨다가 저쪽 이쪽에 넓은 여기가 이제 예배당이거든요. 작은 예배당. 이게 그냥 이 기운이 이쪽으로 숲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요거는 평창동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아니 당신은 검사,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시는 분, 지금 미국 가서 계십니다. 그분 집에. 근데 이제 이 땅은 이미 누가 와서 다세대인지 다 갖고 여기서 그런 게 가능한지 몰라도 짓다가 이 옆집, 앞집 막 여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중단하고 그냥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남편은 혈압에 왕성하게 종사할 텐데 어디 좀 공기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양평으로 갈까 하다가 그건 너무 멀고 그래서 평창동에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땅을 산 거죠. 일주하고 아주 이 도로보다 한 3.5m 내려가 있고 조건이 나쁜 땅이었어요. 근데 이걸 사준 그 할머니, 시어머니는 머리가 좋더라고요. 이 땅을 값도 싸서 사긴 샀는데 설계를 잘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땅이 뭐 80평이 안 되는 아주 작고 이렇게 생겼고 차 2대만 놓을 수 있고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엄청나고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암비 대지는 작지만 이렇게 이 통행로를 둔 거는 혹시 밑에
수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게 없으면 수리하는 사람이 현관문 열고 거실을 통해서 일꾼들이 막 다니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공사. 이 집은 정원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측면에 있는 거 말고는 이쪽은 이미 콘크리트로 다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는 좁지만 건너편에 있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제목은 차경제, 경치를 빌린 집이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딸이 다락을 너무 좋아해서 다락을 만든 거죠. 다락. 이거는 그 리모컨으로 열렸다 치우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옆집 주인이 압구정동에서 살다가 평창동 한적한 줄 알고 왔는데 여기서 날 쳐다보면 싫다 막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격자를 해서 그쪽은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것도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아직도 취해 있을 때 배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 여기가 데크처럼 되겠죠. 여기가 1층, 여기가 예배당. 여기는 옥상이죠. 저는 저 옥상에도 항상 햇빛 가리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35도, 36도 이렇게 여름에 더워도 햇빛만 가려주면 그 밑에 있으면 참을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이쪽으로 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본당의 그 빛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훑어서 들어오도록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높이가 낮은 이유는 비행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낮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한국에 양수교회. 이거는 이제 그 주거지역 중심에 있어요. 주거지역의 중심에 비교적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당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그냥 본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쾌적하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땅값이 비싸지 않았을 때는 예배당 따로 있었고 목사 사택 따로 있고 교육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성격이 뚜렷했는데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땅을 살 수 없고 살 수 없다 보니까 모조리 이렇게 겹쳐서 한 건물에 다 있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의 그런 형상을 맥도날드 햄버거라고 해요. 고기 위에 야채 있고 야채 위에 또 있듯이. 그래서 여기는 예배당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당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 마을 주민들도 막 와서 있을 수 있도록 넓은 데크도 만들고. 요건 이제 친교실을 북카페라고 해서 커피숍처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성경의 비유를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 떠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데 왼쪽으로 던져봐 그랬더니 잔뜩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오기가 좀 두려운 이유는 한 달에 걸쳐서 설득을 했는데 막상 교회 그 거죽 모습을 보자마자 글로 들어간다는 게 마치 저희가 항복하는 것처럼 그런 그 거부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작전상 고기가 사실 고기 눈에 그물이 보이면 잡히겠어요. 그물이 안 보여야 잡히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 우리 교회 커피숍 괜찮아, 아주 싸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커피숍으로 일반 믿지 않는 신자들을 낳는 그물처럼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한 10번 차 마시면 그 다음에 그래 한번 오면 들어가고 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부가 행랑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은 커피포트 중에 이렇게 생긴 커피포트 알루미늄으로 된 거 예쁜 거 아시죠? 그거를 상상했어요. 왜냐하면 시내에 있는 건물들 다 보면은 모조리 차려, 똑바로, 열중쇼 뭐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으로만 다 돼 있지 그렇게 자유자재인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커피포트라든지 작은 거는 이렇게 저렇게 만들 생각을 하면서 왜 큰 건물 지으면 수직 수평에 노예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위에는 이렇게 되고 밑에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커피포트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유리에는 먼지가 안 묻어요. 이해되시죠? 먼지는 수직으로 낙하해서 여기는 쌓여요. 근데 여기는 먼지가 없는데 단지 이제 유리 닦을 때 여기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 닦는 게 조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아까 보시던 그 그늘 가리개는 있습니다. 또 다 음향. 이거는 어쿠스틱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기서 찬양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게 전달이 잘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빌려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석도 보면 색깔이 다 다른데 제가 왜 방석은 다 똑같은 색으로 할 이유가 뭐냐 한번 다 각각 해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입당하는 날 모 권사님이 왜 정신사납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유학원 딸이 마침 그날 교육해서 엄마 이거 멋있는데 그랬더니 그래? 딸 한마디에 싹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입관이라는 게 호불호가 사실 이유도 없이 싫어하고 이유도 없이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십자가는 사실 금속 조각 하시는 그 홍대 나오신 그분한테 이제 맡겼던 건데 이거를 동으로 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 목사 예수님 돌아가신 십자가는 목재인데 왜 동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안 할래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최 소장님이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졸지 이제 생각을 한 게 목재로 하되 여기다 구멍을 수도 없이 뚫었어요. 못자국처럼. 그리고 못자국이 작으니까 뭐 보이겠어요. 그래서 속에다 LED를 집어넣어서 불빛이 튀어나오게 하자 그랬죠. 못은 우리의 죄를 진 숫자만큼 한 사람 지게 하는 게 여러 사람 지으면 모조리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수도 못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다 불을 끄고 여기서만 불이 나오는데 어떤 장로님 그거 보시고 눈물이 난다 그래서 아까 그 추석 때 단이 뜨듯이 뭐 그 사람은 원래 더 훨씬 마음이 순수한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한성학교라고 이거 설계할 때는 그 현상 설계를 제가 27일 만에 해치웠어요. 생각이 그렇게 잘 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이미지냐 하면 슈퍼맨의 고향이 그 크리스탈이 나오는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내 마찬가지로 건물이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가 싫고 어떤 이미지를 찾다가 슈퍼맨이 태어난 곳이 그 크리스탈이 잔뜩 있는 곳인데 크리스탈 하나는 정형이지만 그게 이렇게 막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두 개는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근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배에서도 서로 신호를 할 때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아세요? 배에는.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 차가 서 있을 때 미딩이 켜져 있으면 운전사가 있나 보다 그런 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커다란 건물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어딘가 불을 켜면 여기 살짝 들어오도록. 그다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면 또 다른 불빛을 켜놔서 이게 하나의 그 여기 들어가는 사람하고 교감하는 신호등처럼. 그다음에 이 내면에는 한 3,000 몇백 명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물류창고를 보면 물류창고 굉장히 불쾌해요. 다 막혀 있고 그 속에서 뭐 사람을 잡는지 뭐 하는지 뭐 창고라니까 창고겠지만
뭐 범죄 현장으로 쓰여도 누가 하겠다는 정도로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천 몇백 명이 들어가는 이런 폐쇄적인 공간을 각색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선물이라는 비닐 포장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보석처럼 마치 호박이나 산호나 이런 것처럼 보석 받듯이 불빛으로, 조명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너네들이 섬겨야 될, 너네들한테 줄 가장 귀한 보석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3천 몇백 명이 모조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런 순간 에스컬레이터를 타겠다고 내려오는 순간 여기는 마비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은 각자 다 달라요. 9시 예배면 8시 50분에 오는 사람, 9시 임박해서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대한 그 쏠림 현상이 없는데, 나와서는 일찍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뭐 폭포수처럼 내려가요. 그래서 계단이 보통 한 방향으로 가는데 정말로 즐겁게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은 없을까? 그래서 양쪽에서 다 내려가는 이 시저 타입의 그 계단을 상상을 했어요. 이게 슈퍼맨의 공연인데, 아까 거랑. 근데 이제 짓다가 두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렇게 경사진 거가 싫은데 똑바로 세워줄 수 없냐고 그래서 세워줬고, 그다음에 요 튀어나온 거는 목사님 서재 휴게실입니다. 왜냐? 이 쭉 뺀 이유는 저는 그 항공모함의 관제탑처럼 생각했어요. 관제탑은 제일 높은데, 그리고 11,000평이나 되는 데서 자기가 이 속에 있으면 휴식이 안 돼요. 그 넓은 공간에서 혼자 숙직을 하거나 그러면 그 엄청난 규모의 공간이 자기한테 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공간사에서도 밤에 숙직을 했는데 밤에 숙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뺀 거예요. 독립적으로 작은 공간처럼 5m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그다음 이건 저희들을 리테리어를 해달라고 해서 리테리어라기보다는 음향에 대해서 가장 제일 좋은 그런 걸로 했고, 이건 아까 제주도에서도 성안교에서도 했지만 비가 올 때 수직으로 오지 않는다. 후두둑 막 이리저리 떨어지는 거, 비가 오는 거는. 그래서 이 계단인데 또 계단도 돌로 하지 않았어요. 모조리 목재로 했어요. 그때 또 장로님이 그 돌로 안 하고 왜 목재로 다른데 타이어는 왜 가세요? 내가 그랬지. 자동차 타이어가 많이 금속으로 돼 있으면, 옛날에 마차 바퀴가 금속으로 돼 있잖아. 얼마나 터덜거려요. 그러니까 목재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갈고 사용하는 사람이 쾌적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애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안 다친다.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계단이 제일 위험해요. 저희 아는 사람도 계단에서 넘어서 이빨이 부러졌거나 계단이 항상 위험해요. 이쪽 저쪽 이 계단은 아주 즐겁게 내려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그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도 심었죠. 그래서 여기가 그 마치 저 공항에서 톨게이트 대기실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제가 그랬죠. 모든 교인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대기실에서 머무는 거다. 시간이 60년이냐 70년이냐 내일 죽을 사람은 하루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걸 신자들한테 천국 가기 전에 대합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가는 자기 작품을 설득하는데 최적의 말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게 다 터져 있고 그래서 공항처럼 굉장히 편안해요. 그냥 하나하나 막혀 있지도 않고, 이게 높이가 30m, 이쪽이 60m, 이쪽이 12m. 그다음 밑에 이제 대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가 지하실인데 지하실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햇빛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지하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만들면 성공한 거고, 되게 호텔 가면 성공 같은 거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이 스마트폰에 좋은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건축주가 뭐라 그러면 즉시 보내줘요, 카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나다니시다가 어떤 공간이 좋으면 그거를 딱 찍어서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그게 왜 좋았지? 그리고 그걸 적어 놓으시면, 그걸 다 모아 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집을 지으실 때나 할 때 훨씬 더 그 라이브러리가 돼요. 어휘가 풍부해져요. 아, 그때 뭐 어디 그게 좋은 게 있었는데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보고 또 암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좋은 거. 그래서 늘 하던 버릇대로 하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 스마트폰에 사진 라이브러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뒷모습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신촌 성결교회.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이 이 건물이 앞으로 살짝 누워 있어요. 그것도 누가 오면 목례하듯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듯이. 그래서 이거는 뭐 먼지가 더 안 묻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넓은 계단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앞에 도로가 6m뿐이 안 돼요. 그럼 요 폭도 6m면 이게 맞거든요. 도로가 6m인데 혓바닥이 8m면 안 맞죠. 밥은 한 숟갈 주는데 입은 이만큼 벌리고 있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친구를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을 때 다짜고짜 일로 와서 예배당으로 연결되면 최고다. 뭐 복잡하게 일진 갔더니 뭐 커피 마시고 지네들끼리 뭐 다 아유 번집사니 뭐 서로 지네들끼리 좋아 죽고 이런 거 보는 순간 도로 그냥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직진해서 그냥 예배당 가는 아주 이지로드를 하나 내는 거죠. 이건 어디나 다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도 예배 다 끝났는데 한 번에 다 내려올 수 있어요. 예? 브레이크 한 5분만 할까요? 아니면 내리다지는 쭉 해서 그냥. 네. 아니 제가 중간에 끊을까 계속 할까 하다가 이 리듬이 끊어지면 에이 뭐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오자마자 메인 계단으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를 돌아서 갈 때 좀 짜증나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를 해가지고서 이쪽에 계단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이거 약간 경사진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은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인테리어 업체를 골라가지고 뭐 경쟁해서 옥상 병원. 요거는 제가 마음에 드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형상은 비둘기가 날아오르기 전에 형상. 저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볼록볼록한 것도 제가 우리 직원한테 너 비둘기 목을 잘 상상해봐. 그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는데 그렇게 해서 박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비둘기 배 있는 부분. 거기가 본당입니다. 1200명 들어가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당으로 직접 이렇게 갈 수 있는 계단. 야경. 어떻게 세 가지 좀 느껴지세요? 제가 좀 아주 마음에 든 것 중에 로비인데, 여기서 대화되죠? 너 빨리 올라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대화가 돼요. 얘 여기 왔다. 너도 내려올래? 그러면서 스마트폰 안 쓰고도 이렇게 서로 공간 내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런 게 공간의 재미죠. 이건 옥상이죠. 식당. 그리고 예배당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겁니다. 요 놈은 여기야. 이렇게 접선, 시도. 이거 광주에 정말 오랜만에 심혈을 기울여서 짓고 설계했고 설계비도 거의 다 받았는데, 사실 이거 처음에 2등으로 뽑혔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들 모임에서 말도 안 된다 1등 뽑히면
그 거지 같은 거 뽑았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때부터 사이가 안 벌었어. 그래서 우리가 100이 됐는데 우리가 다 된 다음에 또 목사님한테 횡단생과 마찬가지 설교를 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거를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끄떡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월동이사죠. 우주선 착지한 것처럼. 이런 게 저희 사무실에서도 1년에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은 여성적인 어머니의 얼굴, 이쪽은 아버지의 근엄한 표정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호텔도 설계했어요. 스카라구장 바로 위에. 요 위에 저기 있어요. 진고개라는 음식점 바로 위치에요. 근데 교회만 설계하다가 호텔 설계하면서 부각을 좀 많이 당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 설계도 잘 됐지만 인테리어 설계도 아주 유능한 젊은이가 끼어들어가지고 또 게다가 그것만 다 돼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가구 선택이라든지 조명 기구까지 또 그림까지 완전히 토탈 in one 이렇게 된 게 유일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할 때 일부러 건축주들 여기 계속해서 데려가서 뭐 수두피 데려갔어요. 그분들 저도 계속 자극받을 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여기 뿐이었구나. 요게 제 아이디어였어요. 창문을 조금 더 뽑아가지고 제가 호텔 해외여행 가다 보면 전화가 와요. 야, 너 벌써 자냐? 와서 맥주 한잔 하냐? 그럼 들어가고 한 3~5명 모이는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 네 방에서 의자 가져와. 그래서 야, 의자 3개를 내는 거예요. 옆에다 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스탠다드 룸이 있는데 여기에 3명하고 요 침대하고 가운데 조그만 테이블만 있으면 거기서 자기 전에 뭐 조촐한 작은 파티가 가능한. 그랬더니 여기 그 블로그에 여기 이렇게 발 뻗고 있는 사진, 그래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요건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 그래가지고 요거 준공식 때는 그 구청장이 또 일부러 그 동네 국회의원 이재호 씨도 오고 다 해서 준공식 아주 잘했습니다. 이 주차장 같지 않잖아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병원, 또 학교, 그리고 어떤 그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그러고 이건 뭐야? 그럼 학교지 뭐 괜찮아. 아이 뭐 학교지 뭐 별거야. 그러면 그거는 고칠 때가 됐다. 이런 증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는 더 의사해. 주차장 내고. 근데 돈은 뭐 좀 더 들죠. 이건 이런 동에 이제 자세대 진 건데 딸 둘이 이 대지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딸은 부분 여기서 살고 작은 딸 부분 여기서 살고 나머지는 아들한테도 주고 또 수혜도 주고. 근데 이제 건물을 잘 짓다 보니까 뭐 잘 지은 건지 몰라도 정성은 들어서 그런지 지나가던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과 나온 부부가 이 집에 전세들 돈을 안 내는데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월세로 해도 살게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물이 사람을 유혹한다.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나 고객을 끌어들이는 풀링 그 팩터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가구 놓기 전에 주의 기질이죠. 모조리 흰색으로 다 했습니다. 왜 흰색으로 했나? 저는 흰색은 색으로 스치질 않아요. 눈이 왔을 때 보세요. 그건 흰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검은색도 색으로 생각을 안 해요. 밤이 되면 꺼놓치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장소에 가면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아까 그 첨성대처럼 되는데 덕규가 바뀌어서 18층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설계가 들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심의 기준은 모조리 유리로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로 하려고 했더니 이번엔 남자가 이제 주도권을 줬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기는 유리로 지금 보면 안 짓는다고. 그럼 그 심의 기준에 어긋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할게. 유리로 짓기 싫은 이유를 세 가지 말해달라고 했더니 유리는 금방 실증이 난다. 춥다. 또 그다음에 약해 보인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춥다 덥다는 이제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교수가 친환경 하시는 분이 잘 됐다. 이거 유리를 하면 열 많이 뺏기고 안 된다. 돌로 하라고 해서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 달려서 심의 기준도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새로운 디자인보다 뉴욕이나 어떤 그 고딕식 스타일을 여기 해가지고 그냥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금호동에 있는 성호교회인데 아주 돈도 없고 찌들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종탑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흉측한. 근데 이제 이 3층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호텔 옥상 못지 않아요. 그래서 그 3층을 보강해서 활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두고 3층에 멋진 식당을 하나 뒀어요. 이건 2층이고 2층도 원래 창에 이상한 테이프로 된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그것만 다 떼버리고 한식 창문 그대로 그 사이즈 들어가고 천정 바꾸고 이것도 바꿨죠. 요거는 그 신길동에 교회가 그 전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가봤더니 교회를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4층에 새 들어있는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은 많은데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옥상에다 교회를 짓고 그렇다 보면 이 옆에 있는 그 창문들이 흉하니까 이거 창문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 다 새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띄워내면 어떻게 세를 받아요? 다 나가야지.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 창문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이렇게 면사포 쓰듯이 면사포를 쓰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범죄 저질 때도 스타킹 쓰지 않냐. 그래서 이게 스타킹 면사포를 쓴 거죠. 그러면 속에서 잘 보이는 게 좀 이렇게 줄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방이 작으면 발 치고도 살았잖아요. 발 아세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거 금방 알아들으시는지 천마디에 그냥 오케이 됐어요. 그냥 건물 하나도 상하지도 않지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옥상에 햇빛이 들어오는 좋은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걸 돈은 많은데 이걸 저지를 자신감이 없는지 짓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설계한 교회인데 어린이집을 겹붙인 거죠. 그래서 이 집도 어린이집이 이거 준공되자마자 다 차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집 봐라. 디자인도 괜찮은데 그러면 자연히 디자인이 좋으면 거기에 직원들도 다 괜찮을 거고 건축이 다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데 그 상상이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걔네가 그 교회가 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오전에 그냥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빈 자기네가 설계를 많이 줬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막판에 그렇게 다 그 어린이 모집이 한 번에 끝나가지고 설계비 그 자기네들이 준 만큼 덕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중앙선을 짓지 못한 거고 이거는 옛날에 한옥 그거 있었는데 그 위에다 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현상석에서 당선돼서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설계하는 것 중에 일관된 거는 드라마틱한 거, 햇빛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모이는 공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김해지인 겁니다.
최근에 작년에 지은 거예요. 이거는 디자인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게 고기 2마리 이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떡 5개인데 뭐. 여기가 이제 친교실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겉모습은 조금 모자 부족한데 내부는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해봤더니 교인들이 슬금슬금 계속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사람들은 은근히 저 멋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건물도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집단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가대원들이 예배당으로 가는 통로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날 성가대원들이 느낌이 좋을까요? 보슬비가 와서 이렇게 퍼지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근데 눈이 서럭서럭 올 때, 그다음에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추석에 달이 떠 있을 때라든지, 그냥 이게 벽으로 되어 있으면 아야 빨리 좀 하고 왜 앞에서 꾸물거리냐 이런 현상들이 그냥 자연히 자지러지죠. 건물이 그냥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단실 천장인데 여기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약간 고지식한 그 나이 먹은 그 설계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어떠세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괜찮은 듯 하면서. 근데 여기 또 이렇게 터져 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거는 왜 좋아하냐면 정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뭐 뻔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좋아하는지. 여기 친교시. 여기가 건당. 요거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양산교. 저거는 양쪽이 두 손 붙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이렇게 손을 합장한 모습을. 예쁘다. 근데 너무 싸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 시공자는 지금은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좀 더 충분히 주고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골병이 든 거죠. 요거는 효창공원 뒤에 있는 말리암교회인데 요건 특징이 아까도 우리가 저 복지교회라고 기왕에 있던 기존 건물을 고치게 있는데 여기 기존 교회 몸뚱어리예요. 이거를 두 채로 겉에다 덧붙였어요. 그래서 뭐 거의 감쪽같이 신축인 줄 아는데 아니고, 또 원래는 여기 이제 식당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식당이 있대. 그럼 자기네들 시야가 막히잖아. 집단 민원을 내서 이쪽으로 옮겨줬어요. 근데 저는 그 민원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여기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속 30년 동안 보이던 광경을 못 본다. 저도 민원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걸 떠나서 이웃 간에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분 나쁘거나 자기네 요구를 들어줘서 괜찮다.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게 기존, 이게 덧붙인 거죠. 요거를 근데 이제 기존 교회를 헐지 않았을 때 이점이 이 기존 교회를 질 때 돈 낸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거를 다 부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왠지 이해는 하면서도 서운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부시고 고치니까 너무 좋죠. 이쪽에서 보는 뷰가 원래 이제 앞에 있는 땅을 사서 주로 이쪽으로 들어왔었는데 이제 저 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왜 했는고 하니 이쪽에 늘 들어오던 거기를 추억하고 이쪽에 들어오는 사람을 웰컴하는 어서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환영의 공간이 이렇게 휘어나와가지고 반가우면 그냥 확 튀어나가듯이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뱀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뭐 몸을 비비 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 도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힘든데 힘든 건 잠깐이요, 보는 건 유한해. 신교실이 아주 옥상도 엄청 넓고 수면로대 근처인데 이 신교실인데 여기도 공간이 다양합니다. 높이가 요레벨 여기는 도서관이었었는데 너무 조용하고 좋은지 여기 최근에 가봤더니 모조리 공부하는 친구들 거의 고시하듯이 몰두해서 뭐 논문 쓰고 아주 요게 교회 정이 가겠죠. 그 다음에 본당 위에 구조적으로 철골을 강력하게 잡아가지고 그 본당 사이즈만한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기서만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수련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존 예배당을 고친 거죠. 고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주 아담하고 이거는 어디서 쓰던 거를 싸게 받았는데 원래 있던 기둥에 딱 맞더라고요. 맞춤처럼. 이게 도일제예요. 파이프관이 이렇게 가구처럼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건 방언의 집 세문학교예요. 요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저랑 그 또 한 친구의 합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애를 낳고 저는 길렀죠. 8년 3개월 걸렸어요. 요건 21일 날. 그래서 여기 불빛이 있는데 요 불빛이 39개. 구약 39장. 그다음에 바닥에 원래는 여기 66개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27개를 뺐는데 그거를 땅바닥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땅바닥에다도 못하고 여기 들어가니 입구 천장에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 논리를 제가 했죠.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율법이고 아주 싸늘한 거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변화를 못 시키니까 오줌 답답하면 자기 능력은 고스란히 갖고 있고 살과 피를 가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신약은 모조리 땅 위에서 벌어진 일들의 기록이니까 땅에다 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제 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논리들이 금방 생각이 쉽게 나요. 그랬더니 아주 즐겁게 뺀 거죠. 그 옆에 있는 거가 이게 십자가 모습인데 이게 너무 옛날엔 노골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어우 이 광화문에 그렇게 노골적인 십자가 표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옳아요. 저게 너무 노골적이면 거부감 생겨요. 그래도 십자가 왠지 뭐 십자가 같은 느낌은 들죠. 이것도 복잡한 걸 좀 심플하게 해달라고 해서 많이 고치는데 이건 그리고 원래 있던 세문학교의 측면의 벽의 비례를 똑같이 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줄곧 얘기한 게 본당 내부 앞에 나오자마자 빛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크게 하면 안 되냐 예배 멀쩡하게 설교 다 듣고 나오자마자 이 큰 창으로 바깥에 금호아시아나 사오고 바깥에 복잡한 차 보면은 금방 세속적으로 다 까먹고 금방 되었냐 영혼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말이 맞네 제 말이 사실 맞아요. 수도원 같은 데 보면 모조리 그런 침묵이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카톨릭이 오히려 더 그런 쪽에 더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시청에서 옛날에 세문학교 축소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데 그거 옳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부시고 헐어서 찌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원래 있던 교회가 이부씨가 설계하라는 거라는 걸 알고서 그거 옆에다 두고 옆에다 증축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가져와라. 이부씨 이름이 없어요. 오주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주석 박사는 원래 또 서울대학교하고 조경도 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구 선생은 뭐 MIT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신 분이지만 연어가 없었어요. 고수석 박사님, 자 봐라, 얘네 소리 좋아하고 공문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이구 씨가 했다고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할 수 없이 수그리자마자 교회에서 그냥 금방 다 부셔버렸어요. 왜냐면 혹시 나중에 그래서 그 벽돌이니 뭐니 다 어디다 갖다 두고 여기에 벽돌을 일부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있던 모양. 다 이제 약간 축소된 거지만 그래도 여기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좀 특별한 건 먼저 당회장하고 계신 이수영 목사가 특별하세요. 새로 지을 때 앞에 전면 도로에서 10m만 떨어지면 되게 되는데 더 떨어져서 마당을 들어가서 30m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 2층은 공용공간으로 교회에 필요한 공간 하나도 하지 말자. 그래서 1, 2층이 다 텅 비어있죠. 이 공간 하나 있고 옆에 사료관이 하나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처음 했던 얘기서부터 사료관이 아주 멀쩡하게 잘 돼 있어요. 이 본당 설계할 때 참 힘들었던 게 여기 아주 유명한 오르가니스트가 있어요. 연대 교수. 이 사람은 딱 감을 잡은 게 이게 3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이야, 여긴 내 연주장이다. 내가 세문학교에 떠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30억이라는 건 되는데 여기 연주 들어왔을 때 아, 소리가 뭐 이러냐 이러면 이 30억은 그때부터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에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꽉 찼을 때 2초를 해달라고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웃겨가지고 건축위원들하고 사이가 엄청 나빴어요. 저도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웃기지? 교회인데. 왜냐면 여기 설교가 주로 되는데 설교는 1.1초예요. 파이프오가는 심지어 4초, 8초까지 가도 멋있대요. 그래서 2초도 그 사람이 많이 봐준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이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사람이 옳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동교회에서 이 사람이 연주할 때 저 갔어요. 근데 경동교회가 의외로 요즘 갔는데 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일에 여기 갔을 때 성가대원들이 그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막 연습하는데 제가 이 뒷자리에서 있었는데 같이 갔던 그 서울공대 전 교수가 거기서 야, 음향이 예전보다 낫네. 근데 음향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어디서 하지? 최고급 앰프 튼 것처럼 그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라든지 재료 말고도 음향이 이렇게 공간을 고급스럽게 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음향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도 어떤 때는 무섭게도 들리고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연주회 했을 때 언젠가 할 텐데 그래서 음향이 좋아서 이게 생명교회 거기서 팔벌관 연주하는데 기가 막히다고 그러죠.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설치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튜닝을 하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겨울에 완성이 되는데 24도 상온에서 이거 조율을 해야지 추울 때 하면 이거 말짱 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냥 가버렸어요. 그 사람 다시 올리니까 4만 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못 가라. 그래서 아직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될 텐데 그때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저희들이 인테리어 한 건 아주 드라마틱한데 공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 건설회사가 늘 거래하던 그 유명한 건 아니고 사업을 잘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수를 두는 처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12쪽이에요. 12개라고 그러면 예수의 12제자 생각이 나죠. 근데 어느 날 디자인 해온 거 보니까 둘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둘을 붙여놓으면 6세트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어딜 봐도 둘이서 다 따로 행동을 했다. 합동으로. 그런 구적이 없다. 12명은 다 독립적이다. 순교한들도 다 다르고 다 그러니까 이거 2개씩 모아서 붙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즉시 다 띄어서 똑같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논리를 제공하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논리.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변호사를 해도 좀 잘하겠다. 그런데 이건 7개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7일, 월, 일, 월, 화, 수, 목. 그래서 이건 12제자. 그래서 뭐 그런 대로 그 성경적인 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쉬시지도 못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지? 이게 나온다. 아, 이거 하나 보시면 끝인가? 이 건설에 원래 그 땅을 파준 건설에서는 강산건설이라는 이런 걸 여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건설이래요. 그 모세골 성서연구소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자기네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CJ, 현대, 쌍용은 그 사랑의 교회를 했거든요. 다들 쌍용도 안 하고 다 하겠어요. 그냥 아니 감사님 할 텐데 왜 우리가 미쳤다고 두 번이서 CJ에서 일을 토탈 일로 들어와서 이걸 따랐는데 이게 결정사였어요. 이 설계사무실도 잘 안 하는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건축주 마음을 잘 해봐서 소리가 안 나는구나. 소리도 원래 조금 있는데 빙빙빙빙 나오고. CJ가 건설. CJ가 CGV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제당도 갖고 있고 재벌회사예요. CJ 건설. 네, 건설. 인수했어요. 건설회사. 그래서 CJ도 하는데 이번에 현장 소장이 믿음도 좋고 아주 교회만 짓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뭐 극장에서 시작할 때 보시는 표 아니에요? 이해가 쉽게. 네. 누가 이해가 쉽게. 그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콘크리트 벽에 돌을 붙이기로 했는데 이 시공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공기도 오래 걸린다. 정확도도 떨어져서 철골을 바꿔달라고 해서 흔쾌하게 바꿨습니다. 혹시 빌바오에 가셔본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껍데기 떼어내면 오소리 철골을 그냥 흉측한 갈비만 보여요. 원래 여기 물이 있었거든요. 물이 없어졌어요. 원장 목사님 물은 꼭 필요한데 왜냐면 그 카톨릭 성당에서도 왜 물 찍어 가려고 뭐 죄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